주먹밥이 살았니 죽었니 모래사장에서 애들 모래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니 살았니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지금 헷갈려 있는 상태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도 죽었다는 말도 들리고 다리 한쪽을 크게 잃었다는 말도 들린다. 정확한 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여러 갈래 의혹 제기 차원으로 뭔가 전술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그다음에 미국 국무장관 한국의 호르무스의 파병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쪽에서는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호르무스 해협을 유조선이 또는 상선이 통과를 할 때 그 유조선과 상선을 호위할 수 있는 호위 군단을 다국적군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겁니다. 미군만 혹은 이스라엘군만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그 7개 나라가 다 함께 참여를 해달라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맹이라면 동맹의 값을 해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가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는 미국의 군인들이 이란 군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당신네들이 동맹국가라면 미군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때 공동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명분과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미군이 주둔해 있는 현재 미군이 주둔해서 안보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4만 5천 명, 한국에는 2만 8천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트럼프는 입만 열면 한국에도 4만 5천, 그냥 머릿속에 그냥 4만 5천이라고 딱 입력을 해놓고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일본에 4만 5천, 한국에 4만 5천, 독일에도 4만 5천. 이 세 나라 특히 미군이 그동안 주둔해 있으면서 당신네의 안보를 그 한 부분을 뒷받침을 해왔다면 지금에는 당신들이 미군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빚내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동맹 파트너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인데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원유의 1%밖에 안 된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좀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숫자를 좀 내키는 대로 말할 때가 더러 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미국의 그 총 원유 수입량의 1%만 호르무스를 통과하는데 일본은 95%가 통과하고 있다. 중국은 90%가 통과하고 있다. 한국은 35%가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특히 이 나라들이 호르무스 해협에 함정을 보내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트럼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다.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 일부 나라들에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나라들이 실망을 하게 하는지 나중에 밝히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하고도 통화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의를 보여라.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서방 세계가 다 함께 하고 있는 다국적군이라는 그 형식을 갖춰달라. 연합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미국에 유리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를 고립시키자. 뭐 이런 속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네가 에너지 의존도,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들, 35%인 한국, 그 다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미군의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딱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 한국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오늘로 정확하게 18일째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3주가 지나갑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란이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우리 측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비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의 독특한 화법이 그렇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두꺼 봐 살았니 죽었니. 하긴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하르그 섬 폭격 문제에 대해서 재미 삼아서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겠다. 세상에,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말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도 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쿠웨이트의 한 매체는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극비리에 이란을 빠져나가서 현재 모스크바 푸틴 대통령 관저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들어온 영국의,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 유력지입니다. 명성이 있는 언론사인데 이 하메네이, 그러니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습이 있기 전 2월 28일 날 오전에 공습이 있기 불과 몇 분 전에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소련 모스크바까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극비리에 탈출을 해서 거기서 지금 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인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이제 이 보도가 맞다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 관저를 정확하게 모든 감청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인공위성을 동원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사히 테헤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테헤란의 분위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엊그제 이란 쪽에서 발표한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500명을 체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을. 혁명수비대가 500명을 체포했대요. 여러분, 500명.
이게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500명이면. 이란 테헤란에 정부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 500명일 텐데 그 500명을 솎아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테헤란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무슨 회의를 할 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령 수뇌부 20명을 모아놓고 극비리에 마련된 회의 장소에서 뭔가 대책을 논의한다. 그중에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스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휴민트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테헤란에는 현재 CIA 혹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받고 정보를 유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리 하메네이 37년 동안 이란을 독재자로 통치해왔던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당했을 때 그 회의 장소를 정확하게 찝었던 것도, 그리고 그때 그 시각에 테헤란의 수뇌부들이 군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각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내려면 그중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휴민트가. 500명을 석관했다는 것은 누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아, 저놈이 스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만 들어도 일단은 잡아 가둬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리고 있는 그 누군가는 그런 포위망에 걸려들겠습니까? 모즈타바 하메네이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는 아무튼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 국자의 유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다. 7,00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란의 미사일, 드론 90%, 95% 감소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하고 조현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어제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협력을 해달라. 호르무스 다국적 호위 선단에 한국도 함정을 보내달라. 이제 이런 거고요. 우리 조현 장관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미국의 요청에 호의적인 태도는 보이되 약속은 하지 않는 외교 전략입니다. 지금 호르무스 해협에는 독침이 3종 세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독침 3종 세트. 하나는 기뢰, 수중 기뢰도 있고 수면 위에 떠서 표류하는 수면 기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모기 함대. 모기 함대라고는 뭐냐? zzz 날아든 모기만큼 조그마한 레이더상에 점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것들. 이른바 소형 드론. 그다음에 고속정. 한 2명 정도가 탄 고속정이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함정들을 공격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이란 근처 산악지대 내부에 숨어있는 단거리 미사일들. 결국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 해결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상군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일대가 전부 다 산악지역이고 그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 중에 그 안에 최정예 이 부대인 쿠드스군이 반격에 나설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이 거의 다 떨어졌답니다. 이제 이란이 다시 미사일을 쏘면은 그걸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비축해놨던 이 요격 미사일 다 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뭐냐? 전술핵 사용. 미 백악관에
인공지능 담당자 데이비드 섹스, 인공지능 담당 차르라고 부르는데요. 데이비드 섹스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방공망이 한계에 달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에도요,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 시뮬레이션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테헤란 상공에서 핵을 터뜨리는 겁니다. 테헤란 상공에서 핵을 터뜨리면 테헤란의 모든 기능이,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전을 포함한 모든 기능이 올 수도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